그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단장으로 침묵할 것인가, 어머니로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 딸은 군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그녀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27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군은 더 이상 군이 아니라는 것을. 27년 전 1998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22살 강은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석 졸업생으로서 선서를 했습니다.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날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군인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해도 돌아올 곳은 없다. 은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혼자 정문을 나섰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27년 그녀는 투스타 장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여성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소위 시절 첫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대대장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자 장교라. 행정실에 배치하는 게 좋겠어. 저는 작전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작전은 체력이 필요해. 여자가 따라올 수 있겠어? 은주는 그날부터 남자 장교들보다 2배로 뛰었습니다. 행군 훈련 때는 가장 무거운 장비를 짊어졌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중2 시절 한 선임 대위가 그녀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했습니다. 대위님, 저는 작전 장교입니다. 말대꾸야? 여자 주제에. 그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숙소에서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증명하겠어. 소령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봤습니다. 여자 지휘관이라니. 은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훈련에서 앞장섰고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밤낮 없이 부대를 챙겼습니다. 6개월 후 병사들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정군 최우수 부대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장군이라니 전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예쁘장하게 생겨서 어떻게 별을 달았을까? 그녀는 말 대신 결과로 답했습니다. 훈련 성적 1등, 작전 계획 우수상, 부대 관리 최우수 부대. 하나씩 쌓아 올린 성과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늦은 나이에 딸 윤세아를 낳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승진은 글렀네. 하지만 은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한 달 만에 끝내고 복귀했습니다. 세아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매주 금요일 은주는 부대에서 5시간을 달려 집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딸을 안고 1시간을 보낸 뒤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세아가 5살 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없어?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 세아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그 말을 듣고 자란 세아는 18살에 군에 지원했습니다. 은주는 반대했습니다. 세아야,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특히 여자에겐. 엄마가 걸어온 길이잖아요. 저도 걷고 싶어요. 결국 세아는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편견을 딸도 겪게 될까봐.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육군 제7기계화 보병사단 지휘통제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은주 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수고했다. 들어가게. 그녀의 눈빛에는 근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딸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전 세아는 이 부대로 전입 왔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자신의 부대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사령은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특혜 받고 싶지 않아요. 엄마 부대든 다른 부대든 상관없어요. 세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끝이 분주했습니다. 김이 오르는 제육볶음, 미역국, 계란말이, 그리고 세아가 좋아하는 깍두기. 우리 세아, 요즘은 잘 지내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세아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바빠요. 다음에 통화해요. 응, 알았어. 건강 챙기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오지 말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세아야,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엄마. 세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엄마까지. 다칠까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성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복을 입고 부대 정문을 찾았습니다. 장군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로서 윤세아 하사면에 왔습니다. 근무 중인 병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기 몸살로 격리 중입니다. 은주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규정상 불가합니다. 뒤편 창문 너머로 중령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중령. 은주는 그를 알았습니다. 작전과에서 일하는 간부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어머니로 가지 않습니다. 내일은 사단장으로 갑니다. 부대 앞 작은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점심 무렵 김이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강은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문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숟가락 위가 아니라 창밖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 군복을 입은 간부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어제 면회실에서 보았던 그 박중령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진짜 곤란하네요. 그 여자 장군이 진짜 엄마면 끝장이에요. 이미 처리했어. 보고서엔 감기 몸살로 올렸고, 근데 진짜 입 안 열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떠들면 곤란한데. 은주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처리했다고? 입을 안 열었으면? 그러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표정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박중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그러게요. 너무 예민해요. 참고로 불렀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참고로. 그 말이 은주의 귀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간부들이 나갔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너머로 부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곧 쓰러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3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윤세아 하사는 생활관에서 내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하나둘 외출을 나갔습니다. 세아야, 너 오늘 당직이지? 네, 선임님. 수고해. 우리 늦게 들어올 테니까 문 열어놔. 알겠습니다. 홀로 남은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훈련장에 계시겠지? 군에 오기 전까지 세아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자로서 장군이 된 엄마. 하지만 부대에 온 뒤로 그 자랑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야, 윤세아. 너 엄마가 장군이라며? 특혜 받으려고 군대 왔어? 조심해. 뭐 잘못하면 엄마한테 보고될걸. 세아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도 근무도 훈련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녁 무렵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세아 하사, 박중령 님이 찾으십니다. 세아는 깔끔하게 군복을 입고 행정실로 갔습니다. 하사 윤세아, 보고합니다. 박중령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하사, 잠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예, 중령님. 3번 창고에 물품 정리 좀 해야 하는데. 같이 가자. 예. 세아는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상관의 명령이었고 업무였으니까요. 창고는 부대 뒤편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세아가 들어가자 박중령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중령님, 문을 왜? 하사, 내가 너를 믿어서 부른 거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세아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령이 아닌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관의 지시는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고개 들어. 그 말과 함께 그의 그림자가 세아의 발끝 위로 덮쳤습니다. 창고는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고 금속 선반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세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중령님, 저 물품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박중령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세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벽이었습니다. 중령님, 저 나가도 될까요?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그의 손이 세아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중령님,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넌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하는 말은 다 명령이야. 문 밖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30분 후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세아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 일은 우리만 아는 거다. 알겠지? 혹시 말하면 내 엄마한테도 안 좋을 거야. 장군 딸이 이런 일 당했다고 소문나면 엄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세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중령이 나간 후 세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세아를 선임이 봤습니다. 야, 세아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울었어?
아닙니다. 세아는 침대에 누워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아야, 무슨 일 있어? 없어. 정말? 너 요즘 이상해. 뭔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그날 이후 세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때 그녀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앞줄에서 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는데 이제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식사 시간 그녀는 밥을 입에 넣고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세아야, 밥 좀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창고,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 목소리. 상관에 지시는 이유를 묻지 말고 따르는 거다. 세아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그리고 곧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울까봐. 화장실에서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러워졌어.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웃지 않았고 말을 줄였고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기들은 걱정했지만 세아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엄마가 다친다. 말하면 안 된다. 박중령의 말이 그녀를 올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야, 이번 주말에 갈게. 엄마가 도시락 싸갈게.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오지 말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세아야,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엄마.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엄마까지 다칠까봐. 전화를 끊고 세아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러워졌어. 부대 앞 식당에서 나온 강은주는 차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드리워진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모장. 예, 사단장님. 내일 오전 7시 긴급 간부회에 소집한다. 전 간부 필참이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회의 때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숙소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세아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리고 군 입대식 사진.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세아의 밝은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세아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날 밤 한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눈물은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기는 쇳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정복을 입었습니다. 완벽히 다린 군복, 반짝이는 구두, 어깨 위에 투스타 계급장이 눈부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아니다. 오늘은 사단장이다. 그녀의 걸음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군인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하라. 예, 사단장님. 면회실 안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전날 봤던 하사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렸습니다. 육군 제7기계화 보병사단장 강은주 소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세아 하사 면회를 요청한다. 당직 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현재 격리 중이라. 명령이다. 즉시 데려와라. 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고 왼쪽 뺨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더니 그 얼굴은 무엇이냐?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훈련 중에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듭니까? 하사, 내 눈을 봐.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세아 하사. 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사단장이 아니라 엄마로서 묻는 거다. 누가 너한테 이랬어?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말해. 누가 그랬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중령이 들어섰습니다. 사단장님, 오해하셨습니다. 윤하사는. 강은주 소장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지금 면회를 방해하고 있다. 당장 나가라. 하지만 사단장님, 나가라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실을 울렸습니다. 박중령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말해도 돼. 엄마가 다칠까봐. 엄마는 장군이야. 아무도 엄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세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중령님이 저를 창고로 불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단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강은주의 걸음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참모장. 예, 사단장님. 지휘참모 전원 회의실로 집합하라. 지금 당장. 예. 본관 복도로 들어서자 부하 장교들이 놀란 얼굴로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본관 2층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간부가 자리했습니다. 대대장, 참모들, 주요 보직자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공기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정면에 섰습니다. 양손을 등 뒤에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정의를 명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부의 썩은 근육을 도려내는 작전이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부대 내 인권 침해, 폭행, 성비위 전수조사. 은폐자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을 끊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회의실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박정우 중령. 예, 사단장님. 중년의 중령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대장, 이 사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부에서 해결 중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이라. 탁! 그녀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군기가 병사를 때리는 손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건 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은 공포로 서는 집단이 아닙니다. 군은 훈육과 정의로 서야 합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훈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하사는 내 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군인입니다. 윤 하사가 당한 일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 부대의 수치입니다.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반성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개시합니다. 모든 간부는 개인 휴대전화와 기록물을 군검찰에 제출하십시오. 사단장님, 그건 거부자는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한 대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면 부대 이미지가 군의 목적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군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은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은주의 눈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철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별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별이 수치로 보입니다. 그녀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군기는 정의로 세웁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군검찰과 국방부 감사실에 합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정의입니다. 끝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우 중령. 예, 사단장님.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보직에서 해제되며 군검찰에 인계됩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헌병을 부르겠습니까? 스스로 나가십시오. 헌병 2명이 들어와 박중령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가 숨을 죽였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실편에 서거나 거짓편에 서거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전 간부에게 긴급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전원 비상대기, 군검찰 및 감사실 합동조사 예정, 외출 외박 전면 금지. 해가 질 무렵 창밖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오랜 분노가 하늘로 솟구친 듯 했습니다. 강은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새벽부터 부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문에는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은색 지프, 국방부 차량, 군검찰 버스, 그리고 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차량까지. 어떻게 언론이 벌써 알았지? 누가 제보했나? 간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은주 자신이 직접 국방부 기자실에 연락했다는 것을. 이 일은 덮어서는 안 됩니다. 햇빛 아래 드러내야 합니다. 문이 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신속히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치며 외쳤습니다. 육군 제7사단 성비위 의혹 사실입니까? 사단장님,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게 맞습니까? 군 내부가 은폐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질문이 포탄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정복의 단추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본관 상황실로 들어서자 참모들이 일어섰습니다. 사단장님, 언론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모든 언론 대응은 내가 직접 합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군 전체의 일입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 여군의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병사는 제 부하이자 제 딸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27년간 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조국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강합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여군도 지키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건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이 있고 정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본인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래도 투스타까지 오르신 분이 별이 뭡니까? 그녀가 어깨에 계급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병사가 있다면 이 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 진실을 덮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대로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투스타 여장군, 딸의 성폭력 사건 직접 수사 명령. 은폐된 창고 사건, 군 전체를 뒤흔들다. 군의 명예를 되찾은 어머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강은주 소장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 군인이다. 저런 분이 장군이어야 한다. 딸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경력을 버리다니. 존경합니다.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저런 사단장이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공론화하는 게 맞나? 군기가 무너지겠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은 강은주 편이었습니다. 그 시각 부대는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조사팀과 군검찰이 부대를 장악했습니다. 간부들은 조사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어제까지 당당했던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 조사관이 명령했습니다. 조영택 상사, 조사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울 너머에서 강은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하사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박정우 중령이 그 하사를 창고로 부른 날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행정실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기록에 의하면 당신은 창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조영택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중령님,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상관의 일에 간섭할 수 없어서. 거울 뒤에서 강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깊어졌습니다. 분노가 씻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했습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공범입니다. 듣고도 외면했으니까요. 조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세아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한 여군이 조사관을 찾아왔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6개월 전에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박정우 중령입니다. 저도 창고로 불려갔습니다. 물품 정리를 도와달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상관에게 당했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강은주 사단장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TV에서 봤습니다. 사단장님이 딸을 지켰듯이 저도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 동기가 눈치챘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 동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창고, 형광등, 그리고 그 사람. 전역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전역하면 도망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았어요. 그날 2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3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남자 병사였습니다. 저는 이등병 때 선임한테 당했습니다. 선임도 그 위 선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하면 제가 군 생활을 못합니다. 지켜요. 그리고 남자가 당했다고 하면 비웃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병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밤에 초소 근무 설 때 선임이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5째 날 4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6째 날 5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부대에서만 총 7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은폐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훈육 과정의 사소한 충돌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훈육입니까? 이게.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사건들은 사단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몰랐다고 책임이 없습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군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2달 후 군사법원. 박정우 중령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은주와 윤세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직권을 남용하여 윤세아 하사를 창고로 유인한 뒤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정우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훈육의 목적으로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훈육이라는 말로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용어를 조심하십시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세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정우 중령은 저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그 다음은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중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상관이었고 그는 중령이었고 저는 하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고는 작았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는 끝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일을 말하면 내 엄마 경력도 끝난다고. 장군 딸이 이런 일 당했다고 소문나면 엄마가 어떻게 되겠냐고. 세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세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말하면 엄마가 다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가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피고인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목격자들, 전문가들. 법정은 매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 2025년 3월 20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병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이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중대한 범죄다. 박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은폐한 조영택 상사 외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고 세아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세아야. 이제 끝났어. 세아는 처음으로 엄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부대 언덕을 덮었습니다. 철조망 위로 새싹이 돋았고 진지 벚나무엔 꽃이 맺혔습니다. 육군 제7사단 정문에는 새 문구가 걸렸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정의로워야 한다. 강은주 소장은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대 내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교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부당하면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병사들의 대답이 울렸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봄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대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선임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후임아, 이거 좀 해줄래? 선임님, 지금은 제가 다른 임무가 있어서요. 30분 후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럼 그때 부탁할게.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이등병이 소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소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상병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개인 빨래도 하라고 하고 예전 같으면 그 정도는 참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얘기하겠어. 그날 그 상병은 소대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상병, 후임한테 개인 심부름 시키지 마. 그건 가혹행위야. 예전엔 다 그랬는데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다시는 그러지 마. 그 상병은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인권지킴이 신고함.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용기는 변화입니다. 며칠 뒤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병영문화혁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은주는 단상에 섰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부당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용기, 약자를 지키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장병들의 박수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딸 윤세아 하사입니다. 세아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간부로 임관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저만 다칠 줄 알았습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니 강은주 사단장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실은 강하다는 것을,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 후 모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미안해.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의 군인이자 최고의 엄마예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야. 예.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엄마처럼요? 아니, 엄마보다 더 나은 군인. 세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고였던 자리는 사라지고 작은 휴게실이 들어섰습니다. 힐링 라운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곳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타 소리와 노래 소리가 흘렀습니다. 상담실도 새로 생겼습니다. 전문 상담관이 주 3회 방문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비밀은 보장됩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강은주 장군은 명예롭게 진급했습니다. 중장 계급장, 별 3개. 진급식에서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강은주 중장은 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용기는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진급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하나 더 늘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년 후 2028년 강은주 중장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왜요? 아직 더 높이 갈 수 있는데. 참모장이 물었습니다. 별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목표였습니다.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병사들은 침묵 속에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떠나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후 육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5년 후 2033년 윤세아는 이제 소령이 되어 신병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부당하면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군인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그녀는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의의 빛 강은주 중장을 기리며 세아는 그 앞에 섰습니다. 하늘에서 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저 이제 정말 군인이 됐어요. 엄마처럼. 그녀는 하늘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서 구령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의의 연대, 차렷. 병사들의 목소리가 하늘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 위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강은주 중장의 이름은 명부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명령은 언젠가 끝나지만 정의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대 하늘 위엔 별들이 또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43년 대한민국 육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90% 감소했습니다. 병사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한 여생도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선서를 할 차례였습니다.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객석에서 윤세아 대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여생도는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교관님, 저 강은주 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졸업식 후 그 생도가 물었습니다. 세아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분보다 더 나은 군인이 되세요.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생도가 경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함에 맞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약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별의 후예들입니다. 강은주가 켜놓은 불씨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별은 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대한민국의 낮과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방 GOP의 추운 초소에서, 서해 바다 위 흔들리는 함정에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하늘 위에서 묵묵히 그러나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군대에서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부당함을 보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자녀를 지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정의롭게. 당신의 용기가 그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복무 중인 장병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든 상황의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께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별트리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의미 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별트리안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트리안이었습니다.